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 근처에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갑자기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폴란드는 한국 방산 공장 앞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나라는 한국을 극찬하며 1000대 이상을 주문하고 어떤 나라는 한국을 이용만 하고 뒤통수를 칩니다. 오늘은 빠르게 이 모든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K-방산 수출의 명암,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상황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2024년 말부터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 근처에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됐습니다. 핀란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 40문을 중고로, 그것도 신품 가격에 긴급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중고를 신품값에 산다는 건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바로 옆 나라죠.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2024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의 표정과 행동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K국가 천무 생산 현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첨단 자동화 설비,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 이건 정말 최첨단 기술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 속담의 약속은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늦게 보내는 무기를 약속보다 훨씬 빠르게 인도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유럽 국가들은 평화의 시대를 너무 오래 누렸습니다. 방산 생산 체계가 약화됐고 인프라가 노후화됐으며 납품은 항상 지연됩니다. 반면 한국은 24시간 가동되는 자동화 생산 라인, 약속보다 빠른 납품, 그리고 검증된 성능. 지금 유럽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주문한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K 전차만 1000대 이상입니다. 여기에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포함하면 계약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폴란드는 현지 생산을 원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폴란드를 유럽 K-방산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폴란드에서 1000대를 생산하면 그 공장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모든 유럽 국가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한국과 함께 유럽의 안보를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윈마이너스윈입니다. 폴란드는 빠르게 무기를 확보하고 고용도 창출하며 한국은 유럽 시장 전체를 얻는 거죠. 미국의 군사 외교 전문 매체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유럽 전차 시장은 미국 에밀과 한국 K가 지배할 것이다. 유럽 방산업체 대부분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 레오파드, 프랑스 르클레르. 이 전설적인 이름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한국 방산의 미래를 바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폴란드처럼 현명한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노르웨이를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자체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는 K가 독일 레오파드 EH7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험악한 산악 지형에서 K의 성능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기동성, 화력, 방어력. 모든 면에서 K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가 선택한 건 독일 레오파드 E였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언론 디펜스 매거진은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뇌물성 대가가 없었다면 레오파드 E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에너지에 있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 공급이 끊긴 후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스를 구했을까요?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독일은 노르웨이에서 LNG의 2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이 나옵니다. 독일, 우리가 당신 가스를 비싸게 사줄게요. 노르웨이, 그럼 우리는 당신 전차를 살게요. 전형적인 절충 무역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 K는 당장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인도됩니다. 그런데 독일 레오파드 E는 2027년입니다. 2년 후라는 얘기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언제 전쟁이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전쟁 다 끝나고 전차 받겠네. 2년 후면 우리도 침공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국민을 배신한 거다. 노르웨이 국방부의 선택은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거래를 우선시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호주입니다. 몇 년 전 호주와 한국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갑차 450대, K9 자주포 상당량, 총 계약 규모 약 10조 원. 하나는 호주의 현지 공장까지 지었습니다. 투자 금액만 수조 원.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장기 파트너십.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호주 장갑차 주문 450대에서 350대로 축소. 호주 다시 축소. 350대에서 130대로. 호주 K9 자주포 대신 미국 하이마스 선택. 10조 원이 7조 원으로 결국 2조에서 3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나가 수조 원을 들여 지은 공장은 한산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호주 프로젝트에 올인했습니다. 공장 건설, 인력 교육, 현지화 작업.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량을 70% 이상 줄이고 자주포마저 미국 제품으로 바꾼다. 이건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호주가 K9 대신 선택한 건 미국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입니다. 물론 하이마스도 좋은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에도 천무라는 더 가성비 좋은 다연장 로켓이 있습니다. 왜 호주는 하필 미국 것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치입니다. 호주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입니다. AUKUS 협정, 중국 견제. 모든 게 미국과 연결되어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공장 건설 투자 수조 원 손실, 기술 이전 노하우 유출, 시간과 인력 수년 낭비, 다른 나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 군사 전문가의 말입니다. 호주 사례는 한국 방산 외교의 값비싼 교훈입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 물량은 대폭 줄이고 나중에는 다른 나라 제품으로 바꾸는 이런 나라와는 처음부터 계약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브라질을 보겠습니다. 브라질도 최근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방 예산을 늘리고 K-방산 도입을 검토하고 있죠.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브라질의 진짜 목적은 K-방산 수입이 아닙니다. 브라질이 원하는 건 한국 기술을 흡수해서 자국 방산 업체를 키우는 것입니다. 브라질에는 토러스, AVIBRAS 같은 자체 방산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직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남미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있죠. 브라질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1단계 한국과 현지 생산 계약. 2단계 소량 생산하며 기술 습득. 3단계 브라질 업체의 기술 이전. 4단계 브라질 독자 생산 및 남미 수출. 4단계쯤 가면 한국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폴란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물량 1000대 이상, 목적은 실제 전력 증강, 긴급성은 러시아 위협으로 매우 높음, 후속 계약은 유럽 전역 수출 가능. 브라질은 물량 소량, 목적은 기술 습득 및 자국 산업 육성, 긴급성은 낮음, 후속 계약은 오히려 경쟁자가 될 가능성.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브라질은 호주의 재판입니다. 현지 생산 요구하고 기술 이전 요구하고 하지만 물량은 적고. 결국 우리 기술만 빼가고 나중에는 경쟁자가 됩니다. 이미 조선, IT 분야에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브라질이 한국 기술로 만든 무기를 나중에 중국에 역수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미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니까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공 사례, 폴란드 대량 주문 1000대 이상, 신속한 납품 필요, 전략적 허브 가능, 후속 계약 확실. 실패 사례 노르웨이 정치적 거래 우선, 소량 주문, 2년 후 납품도 수용, 한국 무시. 위험 사례, 호주 계약 대폭 축소 70% 감소, 공장 투자, 손실, 미국 제품으로 변경, 신뢰 파괴. 경계 사례 브라질 소량 주문 예상, 기술 빼가기 목적, 긴급성 없음, 미래 경쟁자 가능성.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명확합니다. 폴란드에 올인해야 합니다. 1000대 생산하면 유럽 시장 전체가 열립니다. 호주, 브라질 같은 나라는 확실한 계약 조건이 없으면 손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노르웨이? 이미 기회는 끝났습니다.
2년 후 독일 전차 받으면서 후회하겠죠. 폴란드 전략의 핵심은 이겁니다. 폴란드에서 천대 생산, 유럽 국가들이 관심, 폴란드 공장에서 추가 수출, K가 유럽 표준이 됨,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체 퇴출. 미국 군사 매체 예측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유럽 전차 시장은 미국 에밀과 한국 K가 지배한다. 한국 방산 수출 목표는 2030년까지 30조 원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좋은 계약 파트너의 조건은 대량 주문 최소 100대 이상, 긴급성 당장 전력 증강 필요, 신속 납품 중요시, 후속 계약 가능성, 정치적 안정성, 대금 지불 능력입니다.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30분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유럽은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다. 러시아 위협은 현실이며 빠른 납품이 생명이다. 둘째, 폴란드는 최고의 파트너다. 대량 주문, 신속 배송, 전략적 허브. 모든 조건 충족. 셋째, 호주와 브라질을 조심하라. 소량 주문의 기술 이전은 미래의 손해. 넷째, 노르웨이는 스스로 기회를 버렸다. 정치적 거래가 국민 안보보다 우선됐다. 한국 방산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계 속의 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